주변에서 지원자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주변 사람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아무렇게나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면접에서 내가 분명히 준비했던 나만의 어떤 캐릭터, 키워드 이런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하시고 답변에 임하셔야만 이 면접에서 집중도 있는 면접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친화력이 좋고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자주 들었습니다. 일례로 리조트 근무 시 오수펌프가 고장이 나며 오물이 넘쳐 악취가 심한 상황에서 팀원들 모두는 작업을 하기 꺼려했을 때도 저는 팀원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싶었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갖추고자 방수 장갑을 끼고 우비를 입고 적극적으로 작업에 앞장서며 팀원들 모두가 즐겁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경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일하니까 대인관계가 좋아진다고 보셨나요? 예, 동료들과 농담도 주고받으며 부정적인 상황일수록 긍정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항상 함께 일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다는 평가를 주로 받았습니다. 이 질문이 가장 면접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본인의 장점 이런 부분은 당연한 거겠지만 주위에서 지원자를 어떤 식으로 좋게 평가를 하느냐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아본 적은 무엇이 있느냐 이런 타인의 시선으로 본인은 어떠한 성향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임했는지를 타인의 시선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반드시 있다. 요즘 많이 물어보죠. 그럼 살면서 지원자님이 가장 힘들었던 경험 하나만 얘기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자, 힘들었던 경험 또한 여러분들이 인생사에서 가장 큰 나의 힘들었던 좌절과 실패와 이런 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단은 조직에서 최대한 이 조직의 위기, 동료의 가장 큰 피해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생각을 하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리조트 유지 보수 업무 담당자로 지난 여름 태풍으로 인해 골프 연습장이 침수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에 저와 동료는 바가지로 물로 계속 퍼댔고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오르는 물의 양을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을 때입니다. 물론 다른 동료의 도움으로 최대한 수습을 했지만 그 당시 혹여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했기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었던 경험이었습니다.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라고 했을 때도 역시나 이게 코레일 면접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이나 아니면 이런 사고 또 어떤 위험도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임했던 이런 소재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실제 이 합격자분도 최초에는 면탈을 해서 다시 코레일에 재도전하시는 분이었는데 시설과 관련된 유지보수 경험이 없어서 일부러 근무를 하시면서 그 근무했던 소재를 이렇게 엮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소재에서 다음과 같은 안전 중심의 사고 그리고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음과 같이 대처를 하겠다. 이거는 전직무 공통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 겁니까? 무엇보다 사고의 원인이 사전에 배수로를 점검할 때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넘어간 평소의 태도가 문제였기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사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려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의 이 답변 방식이 상당히 뭔가 AI 같고 상당히 로봇 같고 이런 느낌이 나죠. 물론 여기에 맞춰서 더 연습을 해야 되고 구두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처음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일단 내용적인 측면이 중요하고 그 내용이 이렇게 다 담겨져 있다고 하면 조금씩 그 다음에 완성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첫 초보자 기준으로 이 촬영을 해본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코레일에 입사를 하시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자, 코레일에 입사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 이 질문이 면접 초반에 나왔다면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지만 거의 면접 끝에 나왔던 질문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안전 수칙과 업무 규정 등이 있는 업무 매뉴얼을 정확하고 빠르게 숙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입사원으로서 업무 속도가 나지 않아 업무 효율을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업무 매뉴얼은 많은 노하우가 집약된 것이기에 업무 매뉴얼을 빠르고 정확하게 숙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면접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를 했지만 입사 후에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내용일 겁니다. 이미 상황 면접과 자기소개 그리고 본인이 어떤 대인 간의 관계와 사고 이런 점들을 다 평가를 받은 마지막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지만 면접 초반에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하면 면접을 준비하면서 나는 빠른 적응을 하기 위하여 또는 내가 생각한 이런 계획을 또 실현하기 위하여 나는 면접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무언가를 알아보았다라는 전달 포인트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 포인트 중에 가장 코레일의 핵심은 규정, 세칙 아니면 법령 이런 점들이 있겠죠. 그리고 사고와 관련된 여러 케이스마다 내가 어떠한 대처 과정을 거쳤는지 코레일의 어떤 이런 대처 방식을 알아보았다. 그런 점은 자연스럽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면접을 위하여 준비를 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라는 이 질문엔 가장 중요한 건 사전에 여러분들이 빠른 이 실무에 적응하기 위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이 과정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는 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려봅니다. 면접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면접이 끝났습니다. 10분 면접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흐름상에서 여러분들은 끝나게 됩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질문만 받고 과연 이런 면접으로 무슨 평가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나 10분이기 때문에 정말 간결하고 가장 임팩트 있는 답변이 여러분들 꼭 준비를 해 가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상황 면접에 대한 흐름, 그 꼬리 질문에 대한 대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10분 면접에서 5분 정도 흘러가기 전까지 이 면접을 보면 합격자는 거의 대부분 결정이 된다. 이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지금 남은 코레일 면접 보시는 분들 이번 영상을 참고로 보시면서 마무리를 해보십시오. 다음 주 정도에는 이런 모의 면접 과정을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갈 겁니다. 언제든 이런 모의 면접 피드백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 주십시오. 상황백서 꼭 보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